고려인 출신의 러시아를 대표하는 전설의 록 가수죠. 이 빅토르 최가 스크린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의 음악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바로 레토인데요. 이 빅토르 최를 그대로 재현한 인물은 한국인 배우 유태호 씨였습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딛고 영화 레토를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유태호 씨의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탠바이미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레토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하던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죠? 네, 그 N차 관람하시는 관객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심지어 20몇 번까지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한 번 영화를 보신 분들이 예. 너무 좋아서 또 보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군요. 어린 시절의 빅토르 최의 모습을 연기한 거예요. 첫 앨범 내기 직전에 있었던 한여름의 이야기인데요. 물론 음악 영화이긴 하지만은 청춘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담은 것 같고요. 그리고 흑백 영화이면서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좀 유쾌한 뮤지컬 같은 장면들이 있어요. 네. 좀 초현실적인 장면들이긴 하지만 빅토르 최를 연기하면서 좀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빅토르 최가 러시아에서는 네. 국민 가수, 네.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가수 김광석 같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러시아에서 거의 체게바라 수준인데 거기다가 락 가수예요. 정말 너무 유명한 사람이다가 보니까 잘 해내야 되겠다. 맨날 긴장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긴장하면서 살았죠. 그때. 오디션을 보고 주연으로 발탁되는데 불과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제 친구가 감독인데요. 네. 루슬란 박 감독님이에요. 네. 2017년에 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러시아에서 유명한 감독이 계시는데 빅토르 최 어린 시절 때에 관한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그런데 혹시 어린 그런 20대 정도 예. 그런 20대 모습의 빅토르 최를 연기할 만한 후배 배우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달라. 빅토르 최가 좀 블랙의 의상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블랙 셔츠를 입고 제 집에 주차장에서 찍었어요. 배경은 좀 그런 로한 느낌을 내려고요. 일주일 뒤에 모스크바에서 오디션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디션에서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배우의 역할을 따낸 건데 네. 크랭크인 3주 앞두고 대본을 처음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 러시아어를 원래 잘 하셨었나요? 전혀 못했어요. 예,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단순 무식하게 배운 거예요. 일단 19시간을 3주 동안 이제 매일 19시간 동안 네. 아주 철저하게 잘 짜서 1시간 안에 뭐 몇백 번을 한 소리를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외우게 된 거죠. Ну да. Это пока так, наброски. Вик, прости, что влезаю. Лучшие в конце. Я 처음에 오디션 볼 때는 영어로 오디션 봐도 되고 그리고 곡을 2개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영화에 나오니까 도착하고 나서 알고 보니 9곡이고 그리고 다 러시아였었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예.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빅토르 최 감성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출신인데 유럽이라는 배경에서 자랐던 그런 행위예술가 이런 포인트들을 제가 감독님한테 어필했거든요. 한국 사람으로서 유럽인 배경 안에서 느껴지는 특별히 청춘 때 느껴지는 그런 멜랑콜리와 뭐 외로움, 이방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허함을 제가 좀 주장했어요. 저는 이제 파독교포의 2세거든요. 아버지는 광부였었고 엄마는 간호사였었어요. 제 모든 교포 친구들도 똑같고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독일 공업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토르 최하고 닮은 점이 거기 또 있는 거죠. 노동층이라고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감수성의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수성을 표현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텃세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고 하니까 또 이제 연기를 공부하러 미국으로 건너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연기 공부했던 그 시절은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유쾌하고 네. 아 이제서야 내가 나의 길을 찾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연기하게 네. 된 거예요. 아, 네. 영어권의 제일 테크니컬한 텍스트가 셰익스피어잖아요.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 가르치는 학교를 좀 찾다가 보니까 네. 런던의 로열 아카데미라고 있더라고요. 음. 거기서 셰익스피어 인텐시브 코스를 하나 밟았고 네. 그리고 나서 2009년까지 좀 낭만적인 배우 생활 하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죠. 2009년까지 낭만적인 배우 생활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배고픈 생활이었죠. 예. 네. 한국에 와서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좀 섬세한 감수성, 저의 섬세한 감수성을 알게 됐었던 영화들이 다 아시아에서 온 영화예요. 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영화들은 뭐 편지, 약속, 접속, 8월의 크리스마스, 한다세계. 네. 고등학교 때 여름 방학마다 한국을 왔었거든요. 네. 한국 와서 그 비디오 테이프 빌리는 가게에 가서 막 우리나라 영화들 막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유태오라는 친구가 한국에서 자랐었다면 어떤 감수성으로 태어났을 거고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 때문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한국적인 정체성을 찾으러 온 거죠. 한국적인 정체성. 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았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뭐 채소 가게에서도 일하셨다는 네.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 길거리에서 채소 가게에서 야채를 팔고 과일을 팔고 하면서 손님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대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막 옆에 말을 붙이고 그런 연습도 됐고 아나운서 학원도 갔다 와본 적도 있어요. 네. 예. 같은 언어를 쓰는데 오해가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감수성이 다르니까. 네. 그런 오해들 때문에 아직도 그게 제 숙제인 것 같아요. 그 소통을 지금은 어떻게 잘해야 어떠세요? 되나. 지금은 많이 네.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배우로서 활동은 하셨지만 그렇게 큰 빛은 보지 못했었는데 네. 이번에 레토라는 작품을 만나셨어요. 예. 인생작까지는 아니었었지만 네. 상당히 적어도 러시아에서는 주목을 좀 받겠구나라는 예감은 있었죠. 네. 그런데 특별히 큰 기대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타국에서 다른 작품들도 해보다가 편집도 당했고 촬영 마무리도 했는데 개봉도 안 됐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네. 김치국은 안 먹으려고 했어요. 떠도는 유랑인의 삶이었다 그동안. 네. 그동안의 10년 동안 삶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었었죠. 네. 네. 이제 고생한 경험들도 많았고 떠돌아다니는 삶의 외로움이 부정적인 거는 아니고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제 직업에서 어떻게 그 감수성을 어떻게 써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기적인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연기도 처음에 하게 됐을 때 한 번도 포기 안 하겠다. 나는 7, 80살 되더라도 이거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 갈증이 난 배우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스로. 이 배우 유태호 씨를 잘 모르는 분들은 영화 레토를 만나서 한순간에 깜짝 스타가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단연간의 그 경험과 그 내공이 쌓여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5월에는 또 칸 레드카펫도 밟으셨잖아요. 네. 한방이라는 게 역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뭐 타국에서 한국 영화를 많이 찍었고 우리나라에서 찍었지만 그런 경험이 쌓여서 그렇게까지 결과를 낼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화 레토가 배우 유태옥에는 어떤 작품이었는지. 영화 레토가 유태옥에게는 변화의 작품이었다. 고생의 길을 조금 더 압축시켜주는 그런 변화. 네. 아, 고생의 길을 압축시켜줬다. 네. 네. 오늘 스탠바이비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러시아어로 레토는 여름을 뜻합니다. 배우 유태우의 여름도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 레토 속 주인공 빅토르 최처럼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